짜잘과학 강남특강. 짜잘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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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은 우리가 접수한다. 짜잘과학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접수한다. 짜세 과학의 박남식입니다. 자, 오늘 교재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자와 이원제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가 제1강에서 뭘 했습니까?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보험 탈래, 뭐 대신에 아리스토는 연금도 받아 해가지고 뭐 보라돌이 이런 거 있잖아. 그 뭐냐면 탈레스 때 해가지고 물질 간의 변천사가 나름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나오냐면 데모크리토스라는 양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다 알고 있잖아. 플라톤의 제자고요. 그렇죠? 또 플라톤의 또 스승은 또 유명한 사람이야. 그렇죠? 소크라테스였죠.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의 얘기가 2000년 동안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턴에 와서 완벽하게 이제 뒤집어지는데 그 전에 뭐 라부아제도 물을 분해하면서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2000년 동안 지배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원소 변환설도 있었습니다만 뭐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속설이었단 말이야. 물질은 연속적입니다 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들이. 오케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랑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이제 하겠다 입니다. 그래서 일명 연속설과 입자설이라고 하는데 연속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은 연속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연속설에 관련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지가 않아 아주 작은 알갱이로 돼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먼저 나왔죠. 데모크리토스였습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속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원자설이라고 쓰긴 했습니다만 원자라는 거 입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입자라는 게 과연 뭘까 하면서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연속적일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연속설이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아 입자일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 이름은 키보드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이 양반은 데모크리토스가 되겠습니다. 이 데모크리토스는 또 중요한 게 최초의 입자설이죠. 아톰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랬죠. 아토모스인가 그럴까. 아토모스라는 라틴어인가 그럴 거예요. 그 라틴어에서 라틴어에서 가져온 말이 이제 아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양반 데모크리토스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의 입자설을 주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속설과 입자설. 그러면 연속설과 입자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물질이 있으면 이 공기가 있다 쳐봐. 공기가 눈에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공기는 따닥따닥 붙어 있을까? 약간 떨어져 있을까?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중1 내용인데 잠깐 나오죠. 떨어져 있는데 옛날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내가 지금 늘 들이마시고 늘 내쉬고 있는 게 공기인데 이 공기가 과연 떨어져 있을까? 붙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 그래서 아마 그 유명한 네임밸류라고 하죠. 네임밸류 이름값을 하는 엄청난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 명성이 높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20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그러면 과연 이 연속설이 뭐냐? 물질이 만약에 있다 쳐. 물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물질이 있다 쳐. 얘를 막 쪼개. 막 쪼갭니다. 얘를 쪼개고 얘를 쪼개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이제 물어보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이렇게 한번 쪼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하니까 나중에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연속설입니다. 이게 꽤 유명한 바로 연속설 되겠습니다. 연속설이란
쪼개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연속설이 됩니다. 연속설. 오케이. 쪼개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지 모든 물질은 연속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잘 헷갈리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얘랑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자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설은 연속적이진 않다라고 보는 거야. 연속적이지 않으면서 쪼개다 보면 그래도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 무언가를 우린 뭐라고 했냐면 입자인데 이 입자를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원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원자야, 원자. 입자입니다, 입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원자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입자라고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얘는 쪼개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근데 얘는 쪼개면 그래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지. 대단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데모크리토스라는 양반이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바로 뒤에 나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 아리스토가 줄여서 그냥 아리스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연속적인 것 같은데요. 쪼개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했고요.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라는 내용을 해요. 말을 합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해서 자연에는 진공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허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허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공간이 있다면 뭔가를 꽉 차 있어야 돼, 무조건. 근데 꽉 차 있지 않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주 공간 나가봐. 근데 공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은 존재하는 건데, 아리스토는 그때는 우주는 잘 몰랐을 거잖아. 그래서 진공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모든 물질은 연속적입니다. 쪼개다 보면 나중에 결국 없어지거나 그렇게 된다 이거야. 오케이?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입자설을 얘기했던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진공은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공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둘을 비교하는 가장 단순한 실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가장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짠.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피스톤을 이제 누를 거야. 그 옆에 똑같은 피스톤을 또 설치합니다. 이렇게 있고, 짠. 주사기라고 하는 게 낫겠죠. 주사기. 피스톤보다는. 주사기가 이렇게 있는데 누를 겁니다. 여기에 뭔가 공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는 막아놨습니다. 막아놓고, 여기 막아놨습니다. 공기가 있을 텐데, 얘를 막 시에를 막 누르다 보면, 얘도 막 시에를 막 누르다 보면, 어찌 되느냐. 분명히 부피는 감소하겠죠. 그렇잖아. 부피는 감소할 텐데 어떻게 감소하냐면 색깔이 진해질 것입니다. 색깔이 진해질 것입니다. 진해져. 그러니까 진해진다는 거 우리는 농도가 높아집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가 높아져. 농도가 진해져.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기원 전에 그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의 역사를 지금 알아가는 거야. 물론 틀린 내용이야, 이거는. 지금 와서 다 틀린 내용이야. 이 내용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 데모크리토스는, 그래, 부피가 줄긴 줄는데, 어떻게 주는 거냐? 농도가 진해지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거야. 여기에 공기 분자들이, 공기 알갱이들이 있을 텐데, 이 공기 알갱이가 색깔이 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가 좁아진다 이거야. 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진다 라는 걸로 생각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자, 연속설과 입자설은 계속해서 막 나올 텐데요. 연속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속적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입자설은 입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쪼개면 없어집니다. 쪼개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 두 개의 그림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자, 부피를 줄이게 되면 어찌 되느냐? 진해진대요. 공기가 진해진대. 실제 그렇습니까? 안 진해지잖아. 알고 있잖아. 안 진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근데 데모크리토스는 아니야. 그냥 거리가 가까워질 뿐이야. 마치 여러분들 옆반의 애들하고 옆반하고 우리 반하고 합반하는 거야. 합반해. 그런다고 여러분들 뭐 이게 색깔이 또 진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원래 30명이 한 반이었는데 60명이 됐단 말이야.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그럴 것이다 라고 데모크리토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 됐습니다. 이 생각이 맞지요. 오케이? 어쨌든 연석설과 입자설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면서 나오는 게 이 입자설의 증거가 나옵니다. 중요하죠. 입자설의 증거 해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입자설과 연속설이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입자설이 맞다라고 얘기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것 같아. 또 이런 명성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 믿어. 뭐 그랬던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데모크리토스는 증거를 댑니다. 물론 데모크리토스만 된 건 아니고요.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예전에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비누막이나 또는 금속박을 무한히 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한정으로다가 무한히 얇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금속박도 무한히 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만약에 물질이 연속적이었다면 얇게 만드니까 어떻게든 붙어는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끊어지잖아. 왜 끊어져? 연속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자설의 증거를 이제 몇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 입자설의 증거를 기억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편하냐면 이게 연속적이지 않네 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생각을 해봐. 금속박이 뭐냐면 얇을 박자죠. 얇을 박자. 이러면 용알반 있죠. 용알반 찾아보란 말이야. 용어를 알면 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똥개도 치 앞마당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죠.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용어. 다시 얇은 금속이 있는데 이걸 망치로 막 때리다 보면 금속 덩어리가 이제 철 덩어리가 이제 얇아집니다. 더 때리게 되면 결국은 끊어집니다. 왜 끊어질까? 연속적이지 않다. 연속적이라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끊어졌단 말이야. 연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 중에 하나가 풍선이 나와요. 풍선. 검은 풍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되느냐. 이 검은 풍선이 쪼그라듭니다. 왜 쪼그라들었을까? 안에 있던 공기가 숑 하고 나온가? 숑 하고 나왔습니다. 숑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물어본다면 여기를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이 풍선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끊겨 있단 말이에요. 약간 끊겨 있습니다. 이 속으로 이제 풍선 속에 있던 공기가 쏙 나가게 되는 거야. 연속적이지 않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분명히 공풍선이 동그래가지고 연속질 같은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다 틈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로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입니다. 물하고 에탄올을 섞습니다. 물 50, 그 다음에 에탄올 50. 자, 물이 뭔지 알 거고요. 에탄올이 뭐냐면 에탄올은 술의 원료죠. 여러분 아빠들 좋아하시는 식용 알코올입니다. 식용 알코올. 물론 식용 알코올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많이 먹으면 죽어. 자, 어쨌든 요 두 놈을 섞으면 우리가 예상컨대 얼마가 나와야 돼? 50리터입니다. 리터. 밀리리터. 그러니까 부피야, 부피. 질량이 아니라. 질량이 50이고 50이면 100이 나오는 거 맞는데 부피가 50이면 100 밀리리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밀리리터가 안 나와. 100이 안 나와. 얼마 정도 나오냐면 희한해. 이상하네. 100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00이 안 나오고 한 95밖에 안 나와요. 왜 95밖에 안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갈이 있고요. 모래가 있습니다.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는, 자갈이 50이고 모래도 50이야, 부피가. 둘이 섞으면 100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나오죠. 왜? 자갈 사이사이에 틈이 많이 있단 말이야. 틈 속으로 모래가 가서 막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100이 안 나오는 거야. 10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야. 아까 제가 합반을 하는 거 생각했잖아. 합반을 할 때 생각해봐. 옆반에 30명 있고요. 우리 반에 30명이란 말이야. 그 두 반을 합하면 부피가 꼭 2배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야. 옆에 있는 학생들이, 옆반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반에 와서 꾸역꾸역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부피가 딱 2배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다는 얘기야. 왜? 자갈과 자갈 사이에 공간이 있단 말이야. 아까 연속설은 뭐라고 했죠? 진공은 없다라고 했거든. 근데 얘하고 공간이 있는 거야. 공간이 있어. 그 공간에 물하고 에탄올 중에서 작은 놈이 들어가서 채워진 거야. 그래서 우리 예상했던 100보다는 작은 부피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다? 그래, 이거가 바로 뭐가 되는 거? 증거가 된다 이거. 무슨 증거? 입자설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입자설의 증거는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야, 내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 내용들이 이제 뭐가 된다? 원자설 중에서 연속설과 입자설을 비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제는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연속설이 아니라 입자설이다라는 걸 아는데 그게 완벽하게 언제 확실하게 입자설이 맞다라는 게 나오냐면 돌턴 때입니다. 돌턴 이게 한 1803년인가? 1803년쯤에 돌턴이라는 양반이 뭐를 얘기하냐면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걸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냥 원자설하고 돌턴의 원자설은 좀 달라요. 제가 여기다 뭘 적고요. 옆에다 뭘 적을 거야. 그래서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둘 다 원자설이야. 둘 다 원자설인데 이쪽은 돌턴의 원자설, 이쪽은 수정된 현대의 원자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돌턴이 말한, 잘 들어야 돼. 돌턴이 말했던 원자설은 과연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원자라고 예전에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던 그 원자라고 아톰이라고 얘기했던 그놈은 아주 단단한 공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단단한 공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 요 놈인데 얘가 쪼개져 안 쪼개져? 얘가 여러 방향으로 쪼개지지 않아. 쪼개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물론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원자라는 게 엄청나게 작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거든. 그게 얼마나 작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 아니야. 어쨌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공과 같습니다. 공과 같을 겁니다. 이 작은 놈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돌턴이. 두 번째는 만약에 같은 놈이라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면 질량도 또 같을 거예요. 근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면 질량도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를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법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요 원자라고 불리는 요 놈은 갑자기 있던 게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지거나 없던 게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둘 다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놈이 이렇게 되느냐? 세모로 바뀌느냐? 그렇게 해도 안 돼. 다른 놈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있던 게 없어지거나 없던 게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주라는 게 137억 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몇 해 전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채 안 되죠. 20년 채 안 됩니다. 밝혀졌는데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거 들어봤죠? 빅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알갱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도 만들어집니다. 그 알갱이가 막 떠돌다가 태양이 되고 지구가 되고 사람이 된 거야. 내가 된 거야. 내가 누구야? 짜세과학 박남식입니다. 짜세과학의 박남식도 137억 년 전에 만들어진 입자들이 막 떠돌다가 제가 딱 나온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빅뱅의 결과 만들어진 물질이야. 장난 아니죠? 언제? 137억 년. 요거 이제 천문학 아마 2학기 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137억 년 전 얘기야. 1년 전도 기억 못 하는데 137억 년 전 얘기를 해야 돼. 재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나왔던 입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결합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른 놈을 만나서 결합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때 만들어진 요 놈은 요놈이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지거나 없던 게 뿅 생겨나지 않습니다. 빅뱅 할 때는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놈들은 없어지거나 갑자기 생겨나거나 다른 놈으로 체인지 되거나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돌턴의 원자설의 하나, 둘, 세 번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놈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할 때는 뭐 이런 놈이 있다 쳐. 이런 놈이 있고 이런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놈이 있다 치겠습니다. 크기가 좀 크죠? 따르죠? 이런 놈이 있는데 얘하고 결합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결합하는 개수 B가 존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작정 반응하진 않아요. 이런 거야.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만나서 여러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야. 그렇게 한다 이거야. 자, 사람이 결혼할 때는 한국에서 사람이 결혼할 때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자, 신랑 입장하는데 신랑이 하면 10명 우르르 나간다. 그렇진 않잖아. 그렇죠? 신분 한 명인데 신랑이 10명이야. 그렇지? 물론 그런 사회도 있긴 있습니다. 지구촌 어딘가에 보면. 왜냐하면 그때 거기는 이제 여자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자나 여자가 많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보통 한 명이고 여자도 한 명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할 때 화학 반응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서 결합하는 개수의 비가 아주 어마무지하게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 개수 비가 존재한다 이거야. 자, 이 원자들이 다른 데 있던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 그때는 뭐가 존재해? 개시야, 개야. 개 안 나와 있네. 개수 B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1대1이냐? 물론 1대1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2대1, 뭐 2대3, 5대3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게 존재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나, 둘, 세 개의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하나, 둘, 세 개의 내용이 현대에 와서는 수정돼요. 수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1803년도쯤이었거든. 연도 기억하지 마. 제가 숫자 얘기하죠. 숫자 외우라는 숫자 말고는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저랑 과학 공부하면서 외우라는 숫자는 10개가 채 안 됩니다. 걱정을 하덜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1800년도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얘는 분리됩니다. 뭐에 의해서? 핵분열에 의해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핵분열. 핵분열에 의해서 원자라고 불리우던 놈이 여러 가지로 분열됩니다. 핵분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뉘게 됩니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 자, 그다음에 이제 핵분열이 아니라 핵반응에 의해서 얘도 다른 놈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세 번째죠. 미안 얘들아. 두 번째는 동위 원소라는 게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동위 원소가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했던 게 뭐였죠? 원소 주기율표. 기억나나? 우리 짱구들 기억나십니까? 원소 주기율표가 110여 가지가 있는데 1번은 수소, 2번은 뭐 헬륨 쭉 있습니다. 같은 위치야. 자, 원소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원소긴 한데 질량이 다른 경우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은 놈이라면 질량이 같고요. 다른 놈이어야지만 질량이 달라야 돼. 근데 같은 놈인데 질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주기율표상에서는 원자 번호는 똑같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원소인데 질량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 2번도 수정이 됩니다. 3번은 다른 놈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다른 놈으로 바뀔 수 뭐 핵분열을 얘도 핵분열을 합니다만 얘도 역시 핵분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핵분열도 핵반응이고요. 핵융합도 있습니다. 핵융합. 핵융합도 핵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핵반응이라고 적겠습니다. 핵이 반응하는 거야. 핵이 반응하는 걸 우리 핵반응이라고 하는데 핵반응에 두 가지가 있거든. 뭐가 있냐면 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쳐진 융합이 있습니다. 핵융합을 하게 되면 다른 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쪼개지는 걸 더해서 다른 놈으로 바뀌어. 여러분들 원자번호 92번이 우라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원자번호가 92번 우라늄까지가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나머지는 저기 외계에 있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라늄이 핵발전소에서
분열합니다. 분열하면서 핵분열이죠. 핵분열하면서 뭐 바륨도 만들어지고요. 크립톤 같은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게 있다 쳐. 바륨도 있고 크립톤도 있는데 그런 놈들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놈 바뀐다는 얘기야. 바뀌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수소가 둘이 만나가지고요. 헬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저기 어디 누구야? 태양. 태양은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놈은 바뀐다 이거야. 바뀔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뀝니다. 그래서 돌턴이 말했던 원자설하고 이거는 현대의 원자설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태양은 나중에 없어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0억 년 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달달달 마시기 바랍니다. 300억 년 정도 남았을 것으로 천문학자들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맞아요. 얘는 돌턴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돌턴의 원자설 내용이 약간 수정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돌턴이 말했던 요 내용들은 대단한 거다 이거지. 관측 장비, 그러니까 실험 장비도 그닥 뛰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 거의 비슷하잖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무지하게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돌턴의 원자설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의 교재에는 돌턴의 원자설 해가지고 이게 그 내용의 비중이 좀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학의 시작은 철학이죠. 과학의 시작은 철학. 탈레스가 누구였습니까?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되는 거야. 난 어디서 왔지? 언제 왔지? 137억 년 전. 뿅 하고 나왔던 게 막 돌고 돌다가 아빠를 만들고 엄마를 만들고 아빠 몸에서 정자를 만들고 엄마 몸에서 난자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수정해서 우리가 뿅 하고 나온 거야. 대단하죠. 자, 해서 돌턴의 원자설까지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계속 원자, 아톰, 원자, 아톰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자라는 거, 아톰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제 원자라고 불리는 요 놈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끔찍하게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밝혀낸 게 원자의 크기, 원자 핵의 크기까지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는 원자의 구조라고 하는데 원자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라는 걸 지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먼저 원자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원자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속에는 핵이 있네요.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약간 삐꾼데 이런 건 내가 또 영락 못하지. 그렇죠? 이쁘게 그려야 됩니다.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변까지가 이제 전체 원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원자 핵 속에 뭐가 있느냐? 양성자도 있고요. 양성자. 또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걸 우린 중성자라 부릅니다. 주변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되십니까? 오케이. 이걸 우린 원자라고 하는데 일단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가 대략 얼마 정도가 되냐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헐 대박 먹미쩔어. 10의 마이너스 10승 메다야. 메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메다라는 게 얼마 정도냐면 하나, 둘, 3, 넷, 5, 6, 7, 8, 9, 10분의 1이죠. 그렇죠? 하나, 둘, 3, 넷, 5, 6, 7, 8, 9, 10하고 1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m를 이게 마이너스 10승이니까 1m를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등분해가지고 한 눈금입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치를 따져보면 1m가 100cm니까 공 2개를 없애주면 돼요. 하나, 둘, 3, 4, 5, 6, 7, 8분의 1 하면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분의 1. 1억 등분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자의 크기입니다. 더 감이 잘 안 오면 1cm가 10mm니까 공 하나 없애겠습니다. 하나, 둘, 3, 4, 5, 6, 7분의 1.
밀리미터. 1밀리미터를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등분이야.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1mm를, 자, 1mm를 1000만 등분해가지고 그거 하나입니다.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아, 이렇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실제로 봤다면, 가운데 핵이 있어야 될 거냐? 핵 속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주변에 막 전자가 막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전자가 돌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봤느냐? 실제 못 봅니다. 왜 못 보냐면, 연어의 빠르기가 돌고 있는데 빠르기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거 언제 봅니까 이거? 야, 슉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직접 본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사이즈가 한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실험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 역사는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겨먹은 게 원자인데 무지하게 작다 이거야. 이 숫자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웬만하면 제가 숫자 외우지 말라 그러잖아. 하지만 이 숫자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메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는 그러면 원자 핵은 여기다가 다시 만분의 1배입니다. 여기에 다시 만분의 1배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4승 메다입니다.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 숫자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끔 나와요. 이게 원자의 사이즈는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원자가 다 이 정도는 아닌데 대부분이 이 사이즈 정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연어 얘는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핵이라 부릅니다. 핵. 얘를 우린 핵이라 부르고요. 일마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라 부르죠. 일마를 우린 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핵을 보니까 핵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성자와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중에 또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이것들이 여러 개의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렙톤, 쿼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배우시면 되고 어쨌든 물론 얘네들보다도 더 작은 놈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성자라는 건 어떤 더 작은 입자들이 막 여러 개 모인 거야. 그걸 우리 양성자라 부르는 거야. 중성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오케이요. 자, 전자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음성자라 부릅니다.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 놈이라고 해서 음성자라 부르니까 이걸 정기적인 성질로 따지다 보면 플러스,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중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핵과 전자로 나뉘게 되잖아. 자, 우리가 좀 전에 돌턴의 원자설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공과 같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쪼개지네. 누구가 누구로 쪼개집니까? 그러지. 핵과 전자로 일단 쪼개집니다. 그리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쪼개요. 이게 바로 화학의 세계입니다. 장난 아니죠? 오케이? 요게 이제 사이즈가 얼마라고? 이게 전부 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메단에 있다니까. 1mm로 따지면 1mm를 1000만 등분 해가지고 그 하나야. 그 하나 속에 양성자가 있고,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놈의 값을 합해서 우리는 또 뭐라 부르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해서 우리는 질량수라고 또 부릅니다. 질량수. 질량은 아니고요.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요건 아마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거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는데 그 양성자의 개수하고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지요. 자, 양성자의 개수하고요. 양성자의 수하고 똑같은 게 누구냐면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와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원자 번호와 양성자의 개수 똑같다. 자, 양성자의 개수 지금 몇 개입니까, 얘가? 두 개죠? 보니까 양성자 하나, 둘, 두 개 아니야. 두 개면은 원자 번호가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자 번호가 2번이죠. 원자 번호 2번이 누가 있습니까? 헬륨.
헬륨입니다. 그리고 요 놈은 전체적으로다가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 놈은 정기적으로 지금 중성 상태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림을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어디 갔니? 나의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 지금 양성자가 2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를 얘기할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얘기하는데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양성자의 수하고 뭐하고 전자의 개수하고 지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양성자라는 게 누구의 개수하고 똑같다고? 이 양성자라는 게 누구의 개수하고 똑같으냐면 얘하고 똑같다니까. 원자 번호하고 똑같다니까. 오케이? 원자 번호를 알고 있으면 양성자 개수를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전자의 개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야.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양성자와 원자 번호 그리고 전자의 개수는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헬립의 뭉탄질 3플레나마 다 외우라는 얘기야.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편해지니까 여러분들 구구단 몰라도 숫자가 나오면 풀 수도 있어요.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는 거잖아. 수헬립의 뭉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소 주기율표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자, 어쨌든 양성자 원자 번호가 나오면 그게 양성자의 개수고요. 일반적으로 걔네들이 전부 다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 알고 있으면 전자의 개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중성자의 개수는요? 중성자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나중에 원자 번호가 달라지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성자의 수하고 중성자의 개수는 같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원자라고 한다면 중성 상태인데 중성 상태에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 양성자의 개수라는 거 뭐하고 똑같다? 원자 번호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 번호 알면 편해진다라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이온 되는 거야. 이온이 바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딱 배우시게 될 내용이죠. 바로 다음 시간이요. 다음 시간에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 상태에서 전자가 만약 이동하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거. 우리 이걸 일컬어서 우리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온. ION. 영어입니다, 영어. ION. 우리말이 아니야. ION. 이온이 된다. 이온에 대해서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실 거다. 자, 정리합니다. 자, 원자라는 게 나중에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있습니다.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전자가 막 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원자 번호와 양성자 개수 똑같고요.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도 똑같습니다. 원자 번호를 알면 양성자, 전자의 개수 다 알 수 있고요. 중성자의 개수는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 원자라고 부르는데 이 원자의 사이즈가 지름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자의 대부분은 다 비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어느 정도냐면 이게 축구장으로 한번 예를 들자면 축구장이 이렇게 있잖아. 축구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축구공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먼지가 이렇게 막 돌고 있습니다. 이걸 원자라고 보통 우리는 학자들끼리는 얘기하는데 축구장 안에 정가운데 공에 해당하는 게 원자 핵이고요. 주변에 그 경기장을 떠돌고 있는 먼지, 뭐 관중도 아니야. 먼지에 해당하는 게 전자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원자가 많이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야. 물질이 되는 거야. 불투명하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데 우린 또 불투명해. 참 신비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야. 어디에서? 과학에서. 이게 바로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선생님 18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건 안 합니까? 그게 원자 번호가 하나일 때는 전자가 하나라는 얘기고요. 원자 번호가 2번일 때는 양성자 둘, 전자 2개라는 얘기고요. 원자 번호가 11번일 때는 나트륨 양성자가 11개, 그다음에 전자 11개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온할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자 번호와
양성자 개수는 똑같다. 그리고 중성 상태에서는 전자의 개수하고도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19표지의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번 문제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은 리튬과 플루오린을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리튬과 플루오린의 양성자 수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단 리튬과 플루오린은 중성원자입니다. 중성원자라는 건 일단은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와 똑같다는 얘기죠. 리튬 주변에 전자가 3개 있죠. 그 양성자 개수 3개. 플루오린 하나, 둘, 3, 넷, 5, 6, 7, 8, 9, 9개. 3개, 9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 상태인 거야, 처음에는. 그게 이제 전자가 이동해. 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이온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자와 이온의 그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눈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쾌도 난마였죠. 올해부터 매눈 딱 살펴보는 거 제일 중요하다 이거. 그게 서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너무나 중요합니다.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서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 고등학교의 모든 시험이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전부 다 과학은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원자와 이온 그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온 너무 중요합니다. 이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브라들들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요. 짜세의 과학 박남식은 항상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대한민국 10대 파이팅입니다. 오늘 수업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면서 다음에 또 보자. 짜세의 과학